이런 문제가 사실 태동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국회의 국회의장 문제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9번 행사할 동안 김진표 의장은 도대체 뭘 한 거냐, 왜 말 한마디도 못하느냐, 그리고 심지어 뭐 부의장이었던 김영주 부의장은 본인의 공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국민의힘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민주당 국회의장단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이번에 당원들의 민심, 뭐 탈당 사태까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회에서 정확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우리 당이 의장단을 국회의장단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네. 두 분 다 국민 앞에 또 당원들 앞에서 네. 정말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해당 행위하는 정도까지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서 네. 참으로 같은 의장단이 이제 될 텐데 예. 어떻게든 저희들 때는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예. 보고요. 제가 심지어 몇몇 의원님들하고 지난 21대 국회 가장 곤혹스러웠던 게 네. 80 며칠간 특검 실시를 위해서 우리가 로텐더홀 농성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날마다 밤에 자면서도 네. 그러나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런데 우리 당 국회의장님을 찾아가야 되는 네. 항의 방문을 하러 가자고 했을 때 네. 그 의원님들이 몇 분들이 우리 의장님 뵈러 갑시다. 네. 그래서 편말까지 들고 가는데 네. 이런 일까지는 안 일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왜 우리가 뽑아놓은 의장단을 가서 항의를 해야 되나. 그래서 실제로 가서 열어주세요. 네. 또 외국 가셨을 때는 부의장한테 연락하도록 해서 네. 개원해 주세요. 참 개회해 주게 하세요. 네. 부의장한테 위탁하면 되잖아요. 네, 네. 내가 외국 나왔으니까 예. 급하니까 당신이 하시라. 그때 김영주 부의장이 전화를 했는데 노코멘트. 전화가 잘 안 된다. 김영주 부의장이랑요. 김영주 부의장 때. 부의장 때. 네. 예. 그래서 우리 당 의장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앞으로는 안 된다. 예. 제가 부의장으로서 우원식 의장과 함께 네.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예. 당원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연락이 안 돼서 국회에 개회가 안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네. 아니, 외국을 자주 나가셨더라고요. 김진표 의장은. 뭐 외국을 가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없지만, 예. 그러나 국내에 비상사태가 터지면 네. 자기가 가진 계획권을 위임해서 네. 부의장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예. 근데 연락까지도 안 해버리면 네. 그럼 임무 방기인 거죠. 예. 그리고 그것도 당에서 요청하는데. 직무유기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김진표 의장은 의장 재직 시 직무유기를 많이 한 건가요? 하여튼 내용적으로. 예, 내용적으로 직무유기 상태였다. 김진표 그런 의장은.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뭐 직무유기라는 법적 개념은 없는 거니까 의장단에는. 네. 근데 개회를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서 우리 당이 개회가 안 요구하고 된다. 우리 당 원내대표가 요구하고 예. 우리 당 부의장이 전화하고 해도 연락이 안 되면 그것은 문제가 그게 생기는 언제 때 일입니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일이 비슷한 있었습니다.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때는 김영주 부의장이 그 국민의힘 가기 전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때 예. 본인도 예. 의장이 위임만 해주면 내가 열겠다. 본인도 그렇게 김영주 언급을 부의장이 하셨어요. 예. 예. 어떤 법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특검법들 밀려가지고 제때제때 개의 안 하면 밀려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보통 너무 곤혹스러운 일이죠. 우리 당으로서 저희가 국회의원인데 네. 국민의힘과 싸우고 예. 뭐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앞장서서. 네. 그리고 그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예. 백날을 자도 잘 수 있어요. 예. 노상에서 잠을 자도 예.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당 의장님을 찾아가서 예. 항의를 하면 예. 언론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저 집안은 참 잘 되어간다. 이렇게 오해할까 싶어서 정말 기자들 눈에 안 띄게 모르게 이렇게 조용히 찾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정말 참 부끄럽습니까? 네. 여기다가 이제 부의장님이 예. 마지막에 공청 과정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예.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당원들이 제일 분노하는 지점이 그런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21대 국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입법을 해야 되는데 개업 입법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비해서 수가 부족해서
개혁 입법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투표를 해서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만들어 드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게 없어.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지난 총선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임한 선거였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실망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그래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부의장 후보께서는 뭐 이제 사실상 부의장이 되실 텐데 어떻게 운영을 좀 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른 국회가 돼야 되고 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생산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지도가 높은 법안들은 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예, 또 여당이 합의 안 해준다고 네, 국회를 못 여는 일은 없도록 할 겁니다. 예, 국민의 지위가 높고 네. 이건 정말 필요하다. 네, 이건 거부권이 잘못된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예, 그건 정확하게 법정 일수에 맞춰서 예. 개원하고 거기에서 개문발 창상하겠다. 합의 안 되면 네, 의장단이 판단해서 네, 이건 국회를 열겠다 네, 하면 며칠까지 열 테니까 예,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예.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들어온 당과 협상해서 끌고 가겠다. 원칙을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이렇게 네. 제안하고 의장님도 예. 동의하십니다. 아, 그러면은 그 사실상 직권상정도 많이 할 수도 있겠네요. 필요하면 해야죠. 예, 직권상정도 네. 필요하면 한다, 국회법에 따라서. 네, 예. 그리고 사실 그동안 국회 부의장은 별로 존재감이 많지 않고 그냥 의장을 대신해서 그 의장석에 앉아서 사회를 보는 어떤 사회관자적인 어떤 그 판단 정도만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의장이 아니라 행동하는 국회 부의장이 되시겠다. 제가 국민 아저씨가 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민 속으로 저를 던져주세요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 저 일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예. 내가 적토마 한 피를 국회 부의장 적토마 한 피를 주시면 예. 전국을 쏘다니겠습니다. 의장석에 보조하는 보조수 네. 부의장을 역할만 하지 않겠습니다. 아. 국민과 함께 소통해서 네네. 국민과 함께 친근한 아저씨처럼 네. 하겠습니다. 로마에 호민관 제도가 있어요. 네. 로마가 황제 제도였지만 초기에는 공화정이었거든요. 네. 공화정이니까 협의해서 귀족 대표 또 귀족들이 그 공동 통치를 했는데 네. 그때 서민들이 하도 힘들게 하고 뭐 청원에도 안 받아주고 하니까 네. 그 서민들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호민관을 만들었어요. 이 소위 호민관은 권력은 없대 청원을 올릴 수 있는 권한 예. 찾아가서 조사하고 예. 근데 나중에 점점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호민관에게도 직접 의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점점 권한을 주어가죠. 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국회 와서 한번 청원하려면 네. 제가 청원법을 개정해서 전자청원을 하도록 했거든요. 네. 또 이전까지는 국회의원이 누가 소개를 안 해주면 청원을 못하게 되는 거 전부 없애고 네. 제가 전자청원법을 해서 지금은 할 수 있지만 예. 전자청원만 하면 뭐합니까? 그게 국회의원들이 막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토론해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국회 부의장이 국회를 떠나서 네. 국회가 열리지 않는 시간에는 전부 국민 네. 속으로 와서 직접 어려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고통받는 사람을 함께 슬퍼하고 예.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국회 부의장, 예. 국민 아저씨, 예. 국민 아저씨가 되겠다. 아. 그래서 호민관이 되겠다. 네. 국민을 지키고 어려운 이웃들을 지키는 호민관 같은 국회 부의장이 되겠다. 그리고 그걸 참 무장하게 매주 보고하려고 합니다. 보고서를 써가지고. 의장한테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어제도 한 건 보고했는데 뭐 어디 가셨어요, 어제는? 어제는 예. 어떤 분이 저한테 호소를 했어요. 예. 그 48년도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예. 소위 일제를 청산하는 반민특위를 만들었어요. 네. 반민특위. 근데 반민특위가 불과 1년 얼마 못 가서 깨집니다. 네. 그때 이승만 정권이 이승만 네. 대통령 시대에 들어가지고 주변에 전부 보니까 장관들, 차관들, 장성들이 전부 친일파거든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돌아와서 자기가 권력을 줘야 되는데 예. 그동안 중국에서 싸웠던 임시정부, 네. 김구선생 이런 분들이 국민 적 지지가 너무 높으니까 예. 국민 지지 높았죠. 그래서 이대로 그 국민 선거에 들어가면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예. 전부 친일파를 예. 주변에다가 세우고 예. 그들의 힘으로 예.
정부 수립하자 전부 친일파들 앉힌 겁니다. 예. 그랬는데 국민들은 이건 반민특위 열어서 네. 전부 색출해서 청산해야 된다. 예. 그 아주 여러와 같은 그 지도가 있으니까 차마 그때 반민특위가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 같은 목소리 아닙니까? 그보다 훨씬 셌죠. 그때 예. 예. 그보다 훨씬 지도가 높았습니다. 네.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반민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을 해놨는데 그분들을 어느 날 그 당시 경찰인지 하여튼 가가지고 네. 그 민간 단체 갔는지 몰라도 그걸 부셔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민특위를 해체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예. 지금 몇 년입니까? 48년, 49년, 예. 50년, 50년에서 70년이 넘었습니다. 예, 70년. 그 가족들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반민특위 가족 반민특위의 위원장? 위원들 가족들이 전국에 살아계시고 가족 협의회가 위원장과 위원들. 네, 가족 협의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직도 제대로 복권받지 못하고 평생을 예. 공적 자리에 가지 못하고 예. 정말 근근하게 어렵게 살아가신다. 어제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 못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부의장이 됐다고 하니까 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서 다른 분이 예. 그래서 꼭 이런 분들에게 신원을 해주라.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장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예. 어제 의장님을 급히 찾아가서 의장 예, 당선자를 예, 찾아가서 예, 이것 하나 합시다. 예. 그래서 반민특위 이 가족들을 일단 만나주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러네요. 한을 풀어주세요. 야. 그리고 표창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의장명으로 예. 한번 주는 세레머니를 합시다. 예. 했더니 의장님께서 쾌히 좋다. 예. 그러면 그래서 연락처가 있어서 연락처를 예. 드리고 예. 보고서를 드리고 예. 이분들을 개원하는 날 예. 초청하시겠대요. 그래서 국회 개원일 다음 주 그럼요. 금요일인데 5월 31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이분들을 초청하면 예. 친일파를 칭송하고 네. 친일파를 온전하려는 예. 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에게 귀감이 될 거다. 앞으로 국회는 정말 민족과 국민들에게 잘못하는 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겠다. 예. 우리는 민족 정기가 살아있는 국회를 만들겠다. 예. 이 민심의 흐름을 대변하는 의회의 표상으로 예. 그분들을 초청해서 모시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네. 그래서 흔쾌히 의장님께서 이거 하겠다 네. 하고 몇 말씀하셨어요. 분이나 지금 계신?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의장님께서 정말 다음 주 억울하고 월요일.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초청하신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 개원식 때 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일 당한 그러면 뭐 최혜병 가족들 또 이제 그건 세월호 유족들 하시겠지만 이태원 참사 가족들 아마 의장실에서 다 이제 예. 이렇게 작업을 하시겠죠. 준비를 하시겠죠. 예. 그런 분들 가운데 반민특위 예. 예, 가족협의회 예. 가족들도 오시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기이한 일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럼요. 특히 그 중에서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네이버 라인 사태도 그렇고 그에 앞서서 독도의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이 갔을 때도 일본 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 정부는요. 예. 그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착하고 선한 분들이 많아요. 네. 한일 교류를 만나보면 예. 전부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 우리 국민들에게. 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한 번도 제대로 네. 그렇게 사과한 일이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사과 비슷하게 유감이다고 표현까지는 하는데 예. 유감은 잘못했다는 사과가 아닙니다. 네 말이 좀 불편하구나. 네. 불편한 정도가 생겨서 네. 좀 미안하다 정도지 그 잘못의 원인이 네. 잘못했다 네. 이 사과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랄지 네. 또 강제징용 문제랄지 지금도 정부가 자기 돈 안 주려고 네. 민간 돈으로 주워서 해결하겠다는 아닙니까? 예. 그것이 할 일입니까? 우리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진정한 사과. 예.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 네. 이제 우리는 식민지 국가가 아니다. 네. 그리고 너희들도 과거에 지배 국가가 아니다. 네. 동등하게 예. 우리가 외교하고 예. 협력하자. 예. 우리가 이겁니다. 뭐 일본을 영원히 네. 우리 상대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럼요. 이웃 국가인데요. 경제적으로 밀접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예. 일본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예. 우리는 함께 동북아에서 살아갈 이웃이에요. 예. 그런데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사과하고. 예.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동등하게 네. 형제처럼 살자. 예.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걸 못합니까?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종놈인데 네. 이 조선민족은 종놈이고 예. 자기들이 지배했던 민족인데 어디 예. 감히 예.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해? 세경을 달라고 해? 우리 민중들을 끌어다가 그렇게 탄광해서 죽이고 네. 했으면 네. 정당하게 네. 월급을 줘야 되죠. 네. 지금도 예. 그 장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장인 어른께서 네. 저기 규슈로 예. 징용 갔다 왔는데 예. 지금도 이 월급 명세서 봉투가 있어요. 되게. 그러면 그 계산해서 복리로 예. 그동안 물가 상승해서 반이라도 돌려줘야죠. 예. 미쓰비시 예. 다 있잖아요. 예. 그 회사들이. 아니 근데 그거 대법원에서 주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미쓰비시 포함해서 신일철주고 뭐 등 모든 그 일본의 소위 얘기하는 전범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라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걸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기이한 그러니까 방법을 통해서 우리 정부 왜 돈으로 국민의힘 정부는 예. 일본에게 무슨 죄졌습니까? 그러니까요.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왜 당당하지 못한 겁니까? 뭐 뒷구멍으로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예. 술 얻어 먹었습니까? 예.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납득이 안 돼요. 네이버 라인만 하더라도 이게 그냥 눈 뜨고 우리 기업을 그냥 경영권을 탈취당하는 상황에서 제가 환노에 있으면서 후쿠시마 때문에 수없이 질의하고 했는데요. 네. 이 정부는 왜 후쿠시마에 오염수 버리는 것에 한 번도 항의하지 않았는지, 왜 미리 경고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점검하겠다? 예. 쏟아 부은 다음에 점검하면 뭐합니까? 정확하게 지금 기술적으로 다 걸러집니까? 네. 그걸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시료를 우리가 직접 채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원식 대표하고 저랑 환노에서 계속 당당하게 항의해라. 예. 경고해라. 우리 대표가 직접 가서 시료 뜨겠다고 해라. 예. 근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가장 인접한 국가 아닙니까? 피해를 보면 가장 크게 피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피해를 본 국가가 항의하지 않는데 예. 세계가 누가 그걸 막아줍니까? 예. 우리 자손 만대까지 저것이 오염수가 쌓이면 이제 그래서 그린피스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한국 정부라고 하는 한국 정부가 예. 너무나 원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 예. 국민을 지지한 분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거 먹는다고 죽니? 아니 여러분 손자들에게 오염 걱정되는 음식 사다 먹이시겠습니까? 그 물 마시게 하겠습니까? 자기 손자는 안 그럴 거면서 왜 항의하지 않는 겁니까? 국힘당 당원 여러분. 왜 지나가고 민주당 당원들이 그걸 이야기하면 와서 공격하고 왜 일본 편을 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면 그 국민의힘의 그리고 본질은 성일종 의원 같은 분은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해야 된다고 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 육성의 어떤 상징으로 발언한 분이 또 그런데 이분이 또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번에. 근데 원래 보수라는 게 예, 이런 게 원래 보수입니까? 대한민국. 민족주의자들이 보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진보는 네. 민족보다 사회 동포주의예요. 예. 외국인도 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네. 또는 종교가 다르다 네. 해서 차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말고 그냥 같게 살아가자는 것이 예. 진보고 예. 보수는 내 나라 내 국민을 잘 지키자. 네. 부국 강병하자. 예. 그리고 윗사람한테는 충성하고 예. 부모에게 효도하고 예. 그런 옛날 유교식 예의범절에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왜 일본에게만은 떳떳하게 그걸 못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참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윤석열 정부가 계속 특히 일본에 대해서 또 뭐 미국에 대해서 뭐 일국주의 외교한 지가 좀 오래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를 해봐야 답답한 마음만 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전체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뭐 그 점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